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은 요 전압계하고 요 전류계를 갖다 사용을 해서 전압계로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전류계로는 전류를 갖다 측정하려고 할 때 연결 방법을 물어본 거죠. 자, 여기 두 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전압을 측정하는 것은 두 선을 갖다가 병렬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은 두 선을 갖다가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류계는 두 선을 갖다가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 측정은 부하에 병렬로 연결을 하는 거고, 전류계는 부하에 요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나가죠. 다음 22번은 요 서버 전동기에 필요한 요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전동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여러분 그 오디오 기기 있죠? 이 오디오 기기에 요 전동기로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로봇의 그 팔 있죠? 로봇 팔에 요 전동기로 대부분 이용되는 것이 바로 서버 전동기예요. 주로 소형이면서 특징이요, 저속이면서 원활한 운전이 가능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급가속하고 급감속이 또 돼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정회전하고 역회전 둘 다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4번에 직류용은 없고 교류용만 있다 했는데, 여러분 이게 오디오 기기를 보면 알아요. 직류를 쓰는 그 기기도 있고요, 교류를 쓰는 기기도 있죠. 그래서 이 서버 전동기는 직류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류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전동기라는 것은 이 제어 신호에 의해서 부하를 갖다가 구동하는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은 23번 가죠. 자, 23번은 요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가 한 개만 개방되었을 때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브릿지 정류 회로에서 요 다이오드 갖다 한 개만 사용할 경우, 이제 변압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다이오드를 갖다가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여기 콘덴서가 되겠죠. 이쪽에 이제 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하나만 갖다 사용을 하면 입력 파형은 사인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 출력 파형은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하나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플러스 부분만 정류가 되는 거죠. 요 마이너스는 그 정류가 안 되고 플러스 쪽만 정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력 파형은 반파죠. 그래서 출력 전압은 반파 정류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이오드를 갖다가 하나만 개방이 되는 출력 전압은 반파 정류 전압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은 요 자동 제어의 그 분류인데, 제어량에 의한 그 분류가 아닌 거를 찾는 거죠. 자, 이 정치 제어는 뭐예요? 이건 목표값이 일정한 자동 제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 제어는 목표값에 따른 그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요 서버 기구나 아니면 요 프로세스 제어, 그 다음에 자동 조정은 제어 요소에 의한, 즉, 제어량에 의한 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제어량에 의한 자동 제어의 그 분류는요, 첫 번째가 요 프로세스 제어, 이걸 공정 제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 제어는 생산 공정 중에서 상태량, 즉 외란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 제어인데요. 제어 요소가 온도라든가 아니면 유량,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애구이, 농도, 그 다음에 밀도, 즉 우리 공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버 기구, 요거는 기계적 변이를 갖다가 제어량으로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제어 요소가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방위, 그 다음에 그 자세, 기계적 변위죠. 그 다음에 요 자동 조정이라는 것은 제어 요소가 전압이라든가 전류, 주파수, 회전 속도, 힘, 이런 것이 바로 자동 조정이죠. 그래서 요 제어량에 의한 분류는 프로세스 제어, 서버 기구, 자동 조정,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은 25번 가죠. 자, 25번은 주파수를 물어본 거예요. 주어진 값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주어진 값이 0.5 헬리인. 자, 헬리는 인덕턴스의 단위죠. 그 다음에 요 코일의 리액턴스는 이게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죠.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 값이 753.6 오음이죠. 여기서 요 주파수를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주파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유도 리액턴스라는 것은 각속도에다가 요 인덕턴스를 곱한 거죠. 그런데 요 각속도라는 것은 2파이에다가 주파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 2파이의 주파수에 인덕턴스 L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주파수, 이놈은 어떻게 계산해요? 유도 리액턴스를 갖다가 2파이의 인덕턴스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주어진 값만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유도 리액턴스가 753.6오hm, 2파이에 지금 인덕턴스가 0.5 헬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파수 계산하면 이게 240 헤르츠가 바로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유도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 있죠? 요놈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이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26번은 매분 500rpm, 주파수가 60Hz. 기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교류 발전기가 있는데 전기 각속도가 몇 레디안 세컨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각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에다가 이 주파수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파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각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마 틀린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속도는 2파이에다가 주파수가 60Hz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계산하면 377 레디안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의 각속도 구하는 공식 오메가는 2파이에다가 주파수 곱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다음 논리식 중에서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x 플러스 x 바 했는데 x 플러스 x 바는 어떻게 돼요? 요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x 곱하기 x 바가 요 놈이 바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걸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바가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바도 마찬가지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곱하기 y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대수의 정리는 교재에 이론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은 28번 가죠. 자, 28번은 요 강자성체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이 강자성체라는 것은 자석을 대었을 때 자석에 강하게 달라붙는 그 금속을 강사정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강자성체는 철하고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에서 여러분이 천리코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자성체에 속하는 거 철,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죠. 그래서 아닌 것은 요 구리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5ohm의 저항의 회로에다가 저항이 지금 5ohm이죠. 저항 회로에 V가 220V, 그 다음에 그 주파수가 60Hz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순식값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의 순식값 I는 전류의 최대값에다가 사인 오메가 T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전류의 최대값하고 실효값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전류 I는 전압을 갖다 저항으로 나눠준 거, 요건 실효값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압도 실효값이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실효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220V를 저항 5ohm으로 나눠주면 44A가 전류의 그 실효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요 최대 전류라는 것은요, 요 실효값에다가 루트 2배를 해준 거죠. 그럼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요 전류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최대값은 루트 2에다가 실효값 지금 44A죠.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을 하면 44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각속도 오메가죠. 자,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에다가 주파수 곱한 거죠. 그래서 2파이에다가 지금 주파수 얼마 주어져 있어요? 60Hz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게 377 레디안 세크죠. 요 값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류의 최대값 44 루트 2죠. 사인 파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각속도는 377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 44 루트 2 3번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3번을 갖다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요 전류의 순식값 구하는 요 공식 꼭 암기를 하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류값, 전압값은 다
시료전류, 시료전압이라는 거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쉽게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요 최대 전류값 구하는 거는 시료값에다가 루트 2배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각속도 2파이 f 요 세 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은 30번 나가죠. 자, 30번은 전원의 저항이 R, 그 다음에 델타 결선으로 접속시킬 때, Y 결선으로 접속할 때 그 선전류의 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델타 결선일 때 선전류값, 요 놈을 Y 결선일 때 선전류값으로 나눈 것이 바로 선전류의 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델타 결선일 때 요 선전류값이 있죠. 요 놈은 선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거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델타 결선일 때 이 선전류는 루트 3배의 저항분의 선전압이죠. 그래서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 결선일 때 여러분이 요 선전류는 루트 3분의 1의 선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준 것과 같은 거죠. 자, 여기서 R분의 V는 서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이게 나누기니까 곱하기를 하면 1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0번 같은 경우는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것이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요 선전류는요, 루트 3에다가 선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는 R로 표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Y 결선일 경우에 선전류 값은 루트 3분의 1의 임피던스분의 선전압이라는 거,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